안녕하세요. 자원봉사론 제5장 자원봉사의 지식과 실천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을 배울 건데요. 1절은 자원봉사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이 바탕이 되어야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이 깔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2절은요, 자원봉사 활동의 실천적 의미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해내는 실천적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하면서 얻게 되는 의미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제3절은요, 자원봉사 활동의 실천적 기술입니다. 실천적 의미와 달리 실천적으로 해 나가면서 알 수 있는 기술, 실천을 할 때 필요한 기술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지식은요, 자, 자원봉사 활동은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인간에 관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자원봉사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인간에 관한 지식이 주관적이고 편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 근거와 이론적 기반 하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저번 학기에 배웠던 인간 발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인간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저 대상자, 클라이언트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일까? 뭐가 결핍이 되었을까? 아니면 이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선 행동 수정 이론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프로이드의 무의식 에 관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나가고 이해해서 그 이론 기반을 바탕으로 알고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간 발달과 행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과 인간, 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원봉사 활동도 인간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 모임,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한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의사소통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기질마다, 성격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적 의사소통도 있고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 안에 있는 자원봉사의 경우는 의사소통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오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음, 그 자원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가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남을 보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서 행동하는 것이 이런 사람 사이에서 활동을 할 때 굉장한 도움이 돼요. 내가,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의 약점 같은 경우는 보완해 나가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원봉사를 더 안정적으로 폭넓게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 나 자신을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돕거나 이해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요, 집단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이 생성되고
뭐 돌아가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시야가 넓게 바라본다면 그 속에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관계 같은 것들을 더 폭넓게 자연적으로 알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이 속해 있는, 그리고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과 문화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저것은 되게 낮은 형태의 문화야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저 문화 안에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 개인이나 집단을 다 이해하고 존중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차이점과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선입견을 갖지 않게 되겠죠. 자, 일곱 번째는요, 지역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어, 이 지역사회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어, 그런 연결이 잘 되어 가는지를 잘 알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다면, 시야가 일단 넓어지겠고요. 자원봉사를 할 때 어떤 트러블이나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봉사를 해나간다면 이게 작게는 자원봉사지만 넓게는 사회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지식들은 인지적으로 이게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험을 통해서 느껴야지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배우고 익혀야지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학습이라고 그러죠. 학습이라고 했을 때 배울 학자에 익힐 습자예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익혀야지 머리로만 아는 학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익혀내야지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고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머리에서 이렇게 이론을 배웠다. 인지적으로 알았다. 이것을 내가 실천해 본다면 그것이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실천을 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가 되기 때문에 실천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을 또 따로 배우시기도 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천적 의미입니다. 자원봉사도 실천 학문이죠. 자, 교육적인 의미예요. 자, 실천을 할 때 교육적으로 일단은 자신의 숨은 재능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내가 몰랐던 나의 재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어르신에게 그 말동무를 잘해주네. 이렇게 이러면서 내가 보람을 느끼네.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아니면 옆에서 사무보조를 하다 보니,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 정리 작업을 참 잘하는구나. 이게 몰입도 하게 되고, 내가 이걸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게 끝까지 해내는구나. 라는 거를 발견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나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목공이나 토목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어떤 여러 가지 조경, 여러 가지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분야에서 옆에서 도우면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익힐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면서 흥미가 있어서 또 따로 또 배우기도 하고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자원봉사라는 것은, 이, 그 정부 제도 안에 있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것이,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의 지원, 체계나 아니면은
민간 기관이라 하더라도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정부 제도 및 아니면 그 기관,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새로운 제도나, 생각 몰랐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오게 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노인들을 위한 이런 뭐 배달이나 서비스가 있구나. 사회복지는요, 되게 시범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정보가 그 굉장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자체, 정부 여러 가지 하는 좋은 것들, 제도나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나 이런 것에 연결이 돼 있다면 그런 정보를 빨리 체득하고 빨리 사용하고 내가 전파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제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기관에 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는요,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구나. 아니면 이 지역 사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또 이쪽이 되게 부족하구나라는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나의 공간이 넓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내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역사회에서 더 넓게 나가면 이 사회,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그 문제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도움을 주거나 생각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교육은 이제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교육적인 의미를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몰랐던 나의 재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그들에게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기술을 배우게 되고요. 내가 선택한 행동이 어, 으 뭐 목공, 조경, 컴퓨터 프로그래밍, 조사 기술 뭐 이런 통계 같은 거 하면서 기타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걸 위해서 교육도 해 줍니다. 투입하기 전에 교육이 있어요. 이번에 인구 통계 조사 같은 거를 자원봉사를 한다. 그럼 인구 통계 조사 방법 전반적인 것부터 해서 기술도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거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얻어가는 지식과 기술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은 직업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여기서 사회에서 나를 조금 더 가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정부에 관해서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고 기관 및 시설의 움직임이나 종사하는 직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배우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참여하면서 그 지역 사회의 문제를 알고요.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자원도 찾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넓게는 사회 문제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의 새로운 면을 알고 여러 가지 뭐 임대 아파트, 불량주택, 뭐 거리에 집 없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 알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이번 두 번째는요, 정서 심리적 의미입니다. 여기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같이 일하는 즐거움이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기술을 활용한다. 세 번째는 같이 놀아주고, 내가 놀아주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네 번째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섯 번째는요,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어, 내가 맨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원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자발적으로 내가 하면서 정신적으로 충족감을 느끼고, 다른 방면에서 하면서 이거 일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죠. 다른 면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휴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속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많이 있죠.
첫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같이 하는 즐거움이에요. 자원봉사 활동에 관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는 동료 의식입니다. 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되게 중요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 요 안에 소속되어서 뭔가 같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아니면 도움을 주고 아니면 요렇게 작은 단체나 사회 안에서 뭔가 소속하고 같이 일하는 것에 굉장한 즐거움과 뿌듯함,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원한다면 단체로서 다른 사람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죠. 두 번째, 자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기술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기타를 굉장히 잘 쳤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한번 활용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하면서 그 뭐 기타 봉사나 뭐 이런 공연이나 무료 공연이나 이런 걸 하면서 내가 굉장히 어 가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세 번째는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면서 이런 놀이를 신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아동이나 뭐 이런 보육원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내가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 공연 관람이에요. 공연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쪽 계통의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연극이나 전시회 같은 거, 안내봉사나 이런 거를 하면서 예술을 돕고 동시에 무료로 관람을 합니다. 무료 관람 티켓이나 이런 것도 나눠주거든요. 아니면 그 안에서 올림픽, 월드컵, 국제영화제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그 안에서 유명 연예인도 지나가고요. 스포츠인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일석이조를 효과를 보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자원봉사할 때는요, 뭐 같은 유니폼이나 같은 운동복이나 조끼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큰 행사 같은 경우는 협찬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는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뭐 이런 곳에서 나오는 협찬으로 이런 무료로 기부하는 거죠. 그것으로 운동복이나 유니폼으로 활용해서 또 기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식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자원봉사가 한 말을 들어서 보면 '아 이게 이 사람에게 휴식이구나.'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봉사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원봉사 활동은 일이 아닙니다." 그쵸?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고 참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일 주일 동안 책상에 앉아만 있다가 외출하는 기회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보람도 느끼는 것은 나에게 힐링이 되고 휴식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같이 하면서 내가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에 있지만 뭔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친구를 가지게 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온 이제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어느 정도 깎고 이렇게 누르면서 같이 뭔가 힘든 것을 같이 겪어 나가면 더 많이 끈끈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향상된 우정은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아 성장의 기회예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나를 성장시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또는 '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재능을 뽐낼 수 있구나. 내가 정말 재능이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기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기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겠죠?
3번 스트레스 감소지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더 이뻐하게 되고 다듬고 갈고 닦게 되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게 되죠. 이게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기쁘기 때문에 면역 체계도 당연히 강화되고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한다를 보면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75%는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정도 많아지고 감정이 풍부해지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보다 건강하게 만든다는데요. 자원봉사자 대상의 한 연구에서는 남을 도움으로써 불면증, 과식, 요통, 두통, 만성 통증, 그리고 기타 질병 같은 일련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근본적인 불면, 과식, 요통, 두통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남을 도움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안정이 되고 어떤 이렇게 편안한 알파파가 나온다고 해요, 뇌파에서. 편안해지면서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고민이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나를 보게 되면서 '이게 고민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생각의 전환에 따라서 내 현재가 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보는 시각이 바뀌면 그 상 나 내가 바뀌게 그 세상이 변하게 되는 거죠, 나의 세상이. 그래서 시각이 바뀌고 그 스트레스를 봉사를 통해서 풀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건강해지면서 이런 질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감기나 유행성 독감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말했듯이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적어지면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면역력이 높아지니까요. 같이 연결되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자신이 외부의 어떤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낳게 하는 연쇄 방어능이 없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똑같은 걸 계속 생각하고 파고들고 해결되지 않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이런 연쇄 반응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일을 생각하니까 그 일이 또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고 이런 사고 패턴이 부서지면서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거예요. A라는 일에 막 매몰돼 있다가 B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새로운 감정의 전환, 상황의 바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런 여기서 말하는 연쇄 반응을 부시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저 봉사활동을 하면서 '별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는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약화시키지만 자원봉사를 통해서 느끼는 이런 좋은 기분과 정서, 낙관하는 주의, '사회가 살기 좋구나.' 는 기쁨 아니면 '내가 나를 조절하면서 내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분은 실제적인 면에서 면역성을 강화시킵니다. 정말 내가 단단해지는 거죠. 면역계를 강화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데요. 사람들은 지역사회 잘못된 거는 되게 잘 알아요. 뉴스도 나쁜 건 되게 많이 나와요. 하지만 자원봉사자는 좋은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살만하구나.' 우리는 계속 나쁜 뉴스나 나쁜 소식에 노출되어 있지만 자원봉사자는 나쁜 쪽뿐만 아니라 옳은 일에 이렇게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옳은 일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고 자기 가족들을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좋은 면을 알게 되면서 세상에 무엇이 잘 돼가고 또 잘못돼 가고 있는가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세상이 더 살기 괜찮다.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돕고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사항이 8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시키는 기회, 두 번째는 기술이나 재능의 사용의 기회, 세 번째는 전문적인 경험이나 접촉의 기회, 네 번째는 종교적인 신앙 표현의 방법이기도 하고, 다섯 번째는 사람과 접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개인적 성장과 자기 존중이고요. 일곱 번째는 보다 균형적인 생활입니다. 여덟 번째는 받은 혜택을 환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희망을 하고요. 대부분은 가지고 가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은 연결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교실에서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